190페이지 쌍가루 5번 농취증 보겠습니다. 농취증. 자,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때 발급권자가 누구라고요? 시, 구, 읍, 면장입니다.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시군, 구가 아닙니다. 시구, 읍면장. 시작, 시구, 읍면장. 한 번 더 시작, 시구, 읍면장. 자, 그래서 농지를 뭐라고요? 발급. 자, 발급 받을 때는 반드시 농지, 줄거 밑에요. 줄거 봐요. 거기 줄거 있네. 농업경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내가 이 토지를, 농지를 사는 이유가 이렇게 농사 짓기 위한 것이야. 왜? 혹시 투기 목적은 아닌가?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 를 작성합니다. 이럴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보고 실질적으로 농사 짓기 위한 것인가 조사합니다. 그래서 얼마 이내에? 4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만약에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으면 2일 내에 발급해요. 2일 내에. 먼저 그거 보시면 나오죠. 자, 원칙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합니다. 이때 농지 면적 어떻게 되고, 농업경영시의 노동력은 어떻게 되고, 농업기계, 장비시설, 확보 방안 등등 다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농사 짓는 목적인가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니은 예외 보기 전에 4번 발급 기일 얼마 이내에? 4일 이내고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다 그러면 2일 이내이다. 왜 니은 예외 내외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 신청한다. 저를 보세요. 쉽게 말하면 요겁니다. 요거요. 이렇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자 발급받는다. 발급을 예를 들어 받는 경우가 있고요.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배웠듯이 국가, 지자체 발급 안 받겠지,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 반드시 발급을 받으라가 총 7개가 있습니다. 받는 경우가 7개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겁니다. 채, 학, 개, 허, 신, 영, 비 7개예요. 이 중에서 맨 끝에 영비는 빼버리고 지금까지 채학, 개허신 5개에서만 계속 나왔어요. 정답이. 채학, 개허신 다 같이 시작. 채학, 개허신, 영비 시작. 채학, 개허신. 자, 책 보면 나오죠. 그죠? 채, 주말 체험 용용 채. 주말 체험의 채. 그 다음에 학교 등 학교 연구기관. 그 다음에 개발사업지구내 1,500 미만까지. 허, 농지 전용 허가,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아니죠. 영농, 여건, 분리농지. 이거는 뭐냐면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비축 토지입니다. 채, 학, 개, 허, 신, 영, 비. 그러니까 얘는요. 얘는 자 농업경영계획서가 계획서가 필요하다 없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습니다. 주말 체험 농사 짓는 목적이 아니에요. 학교 등 학문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 그래서 필요 없다. 그러므로 며칠 내에 발급한다? 2일 내에. 그래서 채, 학, 개, 허, 신, 영, 비. 다음 중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내용은 채, 학, 개, 허, 신, 영, 비가 답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중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면 채, 학, 개, 허, 신, 영, 비만 빼고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이어서 합니다. 상가리 6번, 농지의 위탁 경영. 아까 했었죠, 그죠? 군대 갈 때, 병원에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깜빵 갈 때, 이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징집 또는 소집입니다. 징집은 뭡니까? 징집은 뭡니까? 그럼 소집은 뭐예요? 징집은 현역, 소집은 똥방이, 방이. 우리 때 지금 뭐 공익근무죠. 자, 징집 또는 소집 3개월 이상 국외, 해외입니다. 국내 아닙니다. 국외 여행, 농업법 및 청산 중일 때. 4번 다음 사유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죠. 질병, 취학, 공직 취임할 때,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그러면 디귿 깜빵 갈 때 나오잖아요. 교도소, 구치소 등등 수용 중일 때. 그까지만 5번, 6번 읽어주시고요. 1번부터 4번까지만 알면 됩니다. 7번 농지의 처분입니다. 자, 조금 전에 농지를 임대합니다. 사용도 해요. 위탁해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처분 시에 처분을 해야 할 경우입니다. 농지의 처분. 자, 농지의 처분은요, 여기에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될 때에는 그때는 처분해야 됩니다. 임대 안 돼요. 아시겠죠? 처분 사유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처분 사유예요. 많아요.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몇 년 내에? 그렇죠. 여기 나오죠. 1년. 1년 이내에는 처분해야 됩니다. 얘가 처분 의무기간이에요. 일단 그 처분 사유 다 보지 말고요. 거기 중요한 거 몇 개 보겠습니다. 먼저 니은 처분 사유. 2번에 니은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됐다. 즉 업무 집행권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디귿은 뭐냐? 학교 등이죠. 학문 목적이 아니에요. 연구 목적이 아니에요. 즉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할 때. 리을 주말점 용농인데 자연 재해로 농지 개량으로 질병 등으로 마찬가지로 주말점 용농에 이용하지 아니할 때 1년 이내에 반드시 처분해야 된다. 미음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하고 2년 이내에 그 전용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미착수 2년이죠. 이응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될 때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만 해당한다. 전부 다가 아니에요. 만약 임대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했으면 뭐합니까? 처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아까 5만이면은 1만 말고 초과하는 면적만. 아시겠죠?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럴 때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3번 처분명령. 이게 뭐냐? 만약에 처분 의무기간에 즉 뭡니까? 1년 이내에. 그렇죠?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한 번 더 기회 줘요. 누가? 여기 군구청장은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얼마 이내에? 6월 이내에는 해야 되겠죠. 6월 이내에는 처분하라고 명령 내립니다. 한 번 더 기회 줬음에도 만약에 요 6월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요때 이제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세요 이거는요. 토지가액이 20%니까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먼저 볼까요? 6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그죠? 나오죠? 2번. 기억는 디귿 100분의 20%죠. 그죠? 리을 매년 1회 부과고요. 미음은 중요하죠.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법률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미음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반드시 징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팔기 싫어서 안 판 게 아니라 부동산에다 다 내놓고 팔 의향이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매매가 안 됐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그럴 때는 요 사이에, 예, 아시겠죠? 요 끝나는 요 사이에 바로 매수 청구를 해야 이행강제금을 면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처분 명령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시군구가 했죠, 그죠? 그건 매수 청구 누구한테 해요? 누가 시군구를 했어? 누굽니까? 바로 농어촌공사입니다. 시군구 아니에요. 농어촌공사에 한다. 아쉬운 자는 지금 누굽니까? 농지 소유자, 그죠? 그러므로 매수 청구는 바로 공시지가야, 공시지가. 바로 공시지가로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로안에 보니까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낮은 가격으로도 할 수 있고요. 디귿 매수자금 돈이 없다 그러면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5번에 처분명령의 유예입니다. 이럴 때 요거요, 처분명령을 유예시킵니다. 유예. 요거를 우리가 직권으로, 처분명령은 직권으로 유예시키는데 몇 년간? 3년간 유예시켜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현재 농업 경영 중에 있을 때. 두 번째, 매도 위탁 계약을 농어촌 공사등과 이미 체결한 때.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미 팔자와 살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 바로 동그라미 5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농지의 소유 파트까지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농지의 이용 파트입니다. 이용. 어떻게 하면 농지를 농지답게 이용하느냐 해서 여러분들이 쌍가로 1번 농지 이용 계획 수립, 쌍가로 2번에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은 복습할 때 한번 읽어주는 걸로 대체합니다. 쌍가로 3번하고요, 쌍가로 4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리 경작 제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먼저 우리가 대리로 경작할 수 있는 제도 요건데, 자, 현재 만약에 소유권자가 누가? 자, 소유권자가 아니면은 자, 임차권자가 현재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그죠? 농사를 현재 경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작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농지를 놀리고 있다. 바로 우리는 뭘 한다고요? 우리는 유휴농지다. 유휴농지다. 요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은 바로 시, 군, 구청장이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너 왜 농사를 안 짓고 왜 놀리고 있느냐? 농사 지어라. 라고. 만약에 네가 농사 안 지으면 내가 너 대신에, 어차피 농지는 얘기했잖아요. 소유자가 누군지 안 중요해요. 농지를 농지답게 농사를 짓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싫으면은, 이유가 있으면은 내가 대리로 경작할 사람, 대리 경작자를 내가 지정하겠다. 누구로? 자, 원칙은 누구로 하느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만약에 농업법인이 없다면, 있어도 이들이 노하면, 그들은 농업 생산자 단체, 농업 생산자 단체 또는 학교 등입니다. 등으로 하여금 원칙은 하여야 한다, 예외할 수 있다. 이들로 하여금 내가 지정하겠다라고 예고합니다. 예고하면 이들은 또 할 말이 많죠, 그죠? 자, 이렇게, 자, 10일 내에 이의 신청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 그 특별한 가정적인 이유가 있다. 요 일만 해결되면 농사 지을 거다. 등등등등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군구는 얼마 내에? 7일 내에 통지해요. 이 말 한마디에 얘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농사 안 짓고 놀고 있구나. 내가 네 사정 다 이해해줄게. 그런데 결론은 뭐냐? 농사 안 짓는 건 똑같잖아, 그 얘기지. 그죠? 그러면은 대리 경작적으로 하여금 짓지 않는다는 얘기죠. 계약서 알아쓰겠죠, 그죠? 하지만 만약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게 없다면은 몇 년으로 본다? 3년으로 본다. 본다는 겁니다. 요거 현재 여러분들 1번 지정권자, 2번 유휴농지, 3번 유휴농지의 범위의 제외. 유휴농지가 아닌 경우 1번 기업, 휴경, 니은, 휴경. 얘는요,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오히려 권장사항입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기한 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농지, 전정 허가, 협의, 리얼, 신고. 이거는 당연히 유휴농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거니까요. 미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협의도 마찬가지죠. 절차, 방법, 기억, 니은, 디귿. 5번에 요건, 기억, 니은. 6번에 3년. 나왔죠? 이제 7번 보시죠, 7번. 그러면 지료는요, 돈 주는 것이 아니라 대리 경력자가 농사를 지으면 수확일로부터 수확일부터 2월 내에 수확량의 몇 프로? 10%. 얘가 바로 지료예요, 지료. 10%입니다. 만약에 지료를 안 받으면은 법원에 공탁해야 돼요. 공탁하지 않으면 바로 해지 사유입니다. 공탁해야 지료를 납부한 걸로 대체합니다. 자, 8번에 대리 경력자 지정 해지 나오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만료 해지가 있고요. 중도 해지가 있습니다. 만료는 기간 끝난 다음에 이제는 연장 안에 내가 농사를 경작할 거야. 그 얘기죠. 이럴 때 만료 3개월 전에 시군구에게 신청하면 시군구가 1개월 이내에 양쪽에다가 바로 통지함으로써 만료를 시켜버립니다. 중도 해지는 아직 기간 남았지만 도중에 중도하는 겁니다. 중도 해지되는 겁니다. 소유권자 등이 정당한 사유 밝히고 해지 신청할 때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됩니다. 대리 경력자가 경작을 게을리할 때 어찌 보면은요, 경작 게을리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에 정당한 사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게을리하면 그만큼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나한테 들어올 10%도 적겠죠, 그죠? 예,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대리 경작자가 토지 사용료 지급 내지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해지 사유입니다. 거꾸로 대리 경작자가 지정 해지를 신청할 때다. 자, 4번 농지의 임대차 등 보겠습니다. 1번 농지를 임대차 등. 저를 보세요. 요거는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농지의 소유 파트에서 농사 지을 자만 농지 소유해라. 하지만 국가, 지자체 등등등등 담보농지 등등은 농사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농사 짓지 않아도 소유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방치니까 바로 이 땅을 임대하라, 그 말에 임대하라. 똑같잖아, 소유 파트에서 나오는 거랑. 아시겠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농사 짓지 않아도 소유 가능하지만 어차피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임대차 등 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외우지 마세요. 하나 특이한 거 16번 동그라미 하세요. 요건 가끔 뜹니다.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그러면 임대해라.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줄. 자기의 농업 경영에 최소 5년이 넘도록 농사를 지은 자 중에서 나 5년 넘도록 농사 지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자 중에서 60세 이상입니다. 넘어갑니다. 가로 2번 종료 명령, 종료 종료,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 대차인, 임차인 등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정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시, 군, 구청장이 임대차 등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시, 군, 구죠. 여기에 읍장, 면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읍장, 면장, X. 그 다음에 가로 3번 임차인의 보호규정 별표하세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여러분들 민법도 주택 임대차가 잘 나오듯이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임차인의 보호규정. 1번의 기업 무조건 원칙이 서면계약입니다. 서면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니은 농지에 등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등기가 없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등기가 없는 경우는 아예 임대차가 안 된다. 아닙니다. 돼요. 어떤 경우냐? 바로 소재지 시구 읍면장에 일단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 인도, 다음 날. 다 같이 시작! 확인, 인도, 다음 날. 다시 한번 시작! 확인, 인도, 다음 날.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임대차 기간 몇 년 이상? 최소 3년 이상. 니은 3년보다 짧게 하면 무조건 3년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런데 디귿 아니에요. 디귿은 질병, 징집, 치약. 다 같이 시작! 질병, 징집, 치약. 내가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군대 가는 것 때문에 치약 때문에 질병, 징집, 치약, 질병, 징집, 치약으로 이럴 때 이걸로 인해서 3년 미만으로 한 경우는 인정합니다. 질병, 징집, 치약 등 3년 미만 정할 수 있다. 이럴 때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다. 리얼 임대차 계약을 연장합니다. 갱신합니다. 재계약합니다. 이때 임대차 기간 등등 전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요. 3번은 이렇게 임대차 기간 등등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에게? 시군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4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하겠다, 그만하겠다 등등등등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똑같습니다.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걸로 본다.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농지는 3개월이고 여러분들 민법상, 민사특별법상 주택은 6개월이에요. 6개월. 다르죠? 농지는 3개월입니다. 요번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보고요. 양수했다면은 6번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7번 국공유, 국유, 공유, 국유, 공유 재산은 임대차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장입니다. 요거요. 농지의 보전 보겠습니다. 보전 파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얘는 농업진흥지역과 그 다음에 농지 전용 딱 두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먼저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의 짱은 누구냐? 바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줄여가지고 농장. 다 같이 시작! 농장. 한 번 더 시작! 농장. 농지법은 짱이 농장입니다. 국장은 아닙니다. 국장 안 나와요. 나올지라도 농장 밑에 안 나와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일반적으로 지정권자가 농장인에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 나와요, 시험에. 자, 지정권자가 농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인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합니다. 지정권자가. 예. 그래서 크게 얘는 농업진흥지역은 한마디로 농진구와 농업진흥구역, 농진구역, 그 다음에 얘를 감싸주는 농보구, 농업보호구역 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럴 때 거기
농진구는 농지의 집단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걸 감싸고 있는 농보구는 그 안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농진구의 용소원을 확보해주고 수질보전 등 통해가지고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깥톡에 지정하는 것이 바로 농보구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겁니다. 이렇게 안쪽이 이렇게 있다. 이게 만약에 농진구라면 이렇게 감싸주는 것이 얘가 뭐요? 얘가 농보구다. 그러니까 여기서 농지의 집단화가 이루어집니다. 행위 제한이 아무래도 농보구보다 얘가 더 세겠지, 그죠? 얘를 감싸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여기에 용손 확보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농보구 오염되면은 얘는 난리 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만약에 사과가 들어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사과가 농진구, 사과 박스가 농보구예요. 그러니까 사과 박스가 망가지면 자연적으로 사과도 망가지죠, 그죠? 그런 의미로 보는 겁니다. 의미로. 자, 그러면 요거를 밑에 보세요. 지정 대상 지역은 아무려면은 농업진흥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은 아닙니다. 녹관, 농자. 다 같이 시작. 녹관, 농자인데 특히 녹지적 중에서 서울특별시는 제외합니다. 즉 서울시에는 녹지적이 있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절차 심의 거쳐 농장에 승인받아 지정하지만 하필 그 지역이 녹지나 계획관리일 때는 농장 승인 전에 국장과 협의합니다. 이걸 좀 줄이면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 심의 거쳐서 농장에 승인을 받아서 승인 떨어지면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요건데 여기 요 사이 농장의 승인 전에 여기가 녹지적이나 계획관리적이라 하면 농장 승인하기 전에 누구랑? 국장과 협의해서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농장 승인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가로번 농업진흥지역 등에 변경하거나 해제 사유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읽어주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그 문제집에 이런 지문 뜨면 그때가 되고요. 가로 6번은 뭐냐? 농진구 안에서만 허용되는 행위, 농지의 집단화죠. 참고하시고요. 읽어주시고요. 가로 7번 농진구와 농보구 모두 허용되는 구역 마찬가지입니다. 읽어주시고요. 가로 8번은 별표하세요. 8번 잘 나옵니다. 시험에. 농보구에서만 허용되는 행위. 1번 기업. 관광농원사업은 그 부지면적 2만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시설을. 니은 주말농원사업은 3천 미만까지. 동그라미 2번의 기업. 단독주택 1, 2종인데요. 단독주택은 1천 미만까지. 그 다음에 양수장, 정수장은 세 글자죠. 3천 미만까지. 단독은 하나니까 1천 미만 이렇게 좀 하라고요. 가로 9번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청구입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거야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농진구든 농보구든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저를 봐요. 이게 토지에 있어. 이 토지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여기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이 토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농지가 내가 팔려고 했을 때 이게 매매가 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이거 솔직한 얘기로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요. 만약에 이런 농지기다 가져가자고요. 이거는 부동산에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팔아먹으려면요. 요 농지 있는 그 마을 이장 찾아가는 게 더 빨라요. 이장님, 막걸리 하나 따지면서 농지 있는데, 내가 농사 짓기 싫고 혹시 주변에 있냐고. 그러면 그게 더 빨라요. 부동산 맨날 가봐. 부동산 누구 옵니까? 저 농사 지으려고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는 투자, 그죠? 투기하려고 온 사람들이지 농사 짓기 위해서 사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지는 절대로 부동산에 맡겨봤자 안 팔리고요. 찾지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그 마을
이장님 찾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잘 안 팔린다 그 얘기죠.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책 보세요. 보시면 1번 누구한테? 농어촌 공사에게 매수를 청구했어. 하여튼 매수 청구는 무조건 누구에게? 농어촌 공사입니다. 공사. 이럴 때 농어람 2번 매수 시에 무슨 가격? 공시지가가 아니에요? 감정가. 저를 봅니다. 여기서 여기 처분 시에 농어촌 공사의 매수 청구 시에는 공시지가지만 얘는 뭡니까? 얘는 처분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때 얘는 뭐라고요? 얘는 바로 감정가격이다.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감정가격. 물론 매수하는 자가 돈이 없다 그러면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해서라도 한다. 넘깁니다. 10번 행위제한의 특례입니다. 요거 1번, 2번인데 저를 보세요. 요건 제 설명 들으면 돼요. 책 보지 말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지가 있는데 요렇게 있습니다. 농지가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요 바깥쪽에 요거 요 농지는 아무려면은 농지인 거보다 농보구입니다. 왜? 얘가 더 약하니까 무조건 더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농보구의 행위제한. 그러면 안쪽 얘는 당연히 뭡니까? 농진구죠, 그죠? 농진구인데 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에는 바깥쪽입니다. 뭡니까? 농보구의 행위제한입니다. 그러면 면적 전부 다 농보구죠. 농보구 행위제한. 그 다음에 여기 1번. 그럼 2번은 뭐냐? 요겁니다. 2번은 똑같이 농지가 1에 있습니다. 1에 있으면은 얘는 물론 농보구랑 아닌 것이지만 얘는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자체냐 아니냐 일단 큰 틀에서 일단 그겁니다. 이럴 때 요 바깥쪽 당연히 요 면적은 한마디로 농업진흥지역 자체의 행위제한과는 거리가 멀다. 아예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요 안쪽 면적 있죠, 요거요. 요거는 당연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적용받죠. 그 중에서 이제 농보구.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면적도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아예 농업진흥지역 자체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부 다 농업진흥지역 바깥의 여가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행위제한을 적용을 받는다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농지의 전용입니다. 농지의 보존 파트에도 같이 나온 건데 전용이 뭐냐? 자, 첫 번째 우리가 요거도 해볼까요? 자, 농지를 안 쓰고 다른 용도로 바꿨습니다. 이럴 때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받아라. 아시겠죠? 허가받아라. 누구 허가받아라? 농장에. 아시겠죠? 허가받아라. 농장에 허가받아라. 이럴 때 그 책 보세요. 예외 허가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외 허가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기업 협의, 니은 협의, 디귿 신고. 무슨 얘기입니까? 협의하면 허가받은 걸로 간주하죠. 그죠?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간주하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리을은 뭐냐? 허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을 복구할 때는 그냥 해야지. 그죠? 허가 안 해주면 안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천 관리청이 허가받고 등등. 즉 다른 법률에 의해서 허가받았기 때문에 또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3번에 허가 위임. 요건 아직까지 시험이 나온 적 없는데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냐? 농장은 명색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들 다 하려고 그러면은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그죠? 파주에서도 가고, 자, 경상남도에서, 전라남도에서,
심지어 저기 강원도 위에 고성에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큰 면적은 내가 하고 작은 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시켰다 그 말이에요. 위임. 그 면적이 요겁니다. 농장인데 바로 위임을 시켰다. 자, 요것이 농업진흥지역 아니냐, 농업진흥지역 바뀌냐 따라 달라요. 봐요. 농업진흥지역 아니다. 여기까지. 바뀌다. 요건데, 요때 면적 기준은요,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기준이 3,000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요. 밖은 더 넓으니까 기준이 3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20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일단 요겁니다. 3만, 20만. 다 같이 시작. 3만, 20만. 다 같이 시작. 3만, 20만. 한 번 더 시작. 3만, 20만. 여기 앞쪽이 여기가 시군구고요. 요 뒤쪽이 시도지사입니다. 요것이 여러분들 그 밑에 3번의 기억 AB, 니은 AB, 동그라미 4번까지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허가 신청자가 첫 번째 시군구에게 신청합니다. 아시겠죠? 하는데 농업진흥적 아니다. 이럴 때 3,000 미만이면 시군구가 허가해주고, 만약에 농업진흥적 바뀔 때는 3만 미만까지 허가합니다. 그런데 요 이상이야. 그러면은 10일 이내에 시도로 넘깁니다. 아시겠죠? 넘기고요.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아닐 때 3,000 이상 3만 미만인 경우에 본인이 허가하고, 바뀔 때는 3만 이상 20만 미만인 경우 허가합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이상이야. 넘어. 그러면은 또 10일 이내에 이제 누구한테? 농장으로 넘깁니다. 농장은 얼마?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3만 이상일 때는 농장이, 밖에서는 20만 이상일 때는 농장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허가를 한다. 그것이 거기 절차까지 같이 연결해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저를 봐요. 다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는 농지를 전용할 때 뭐라고요? 서로 협의해라. 누구랑? 농장이랑 협의해라. 그 얘기죠. 이럴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농장과 협의하는데 협의는요, 끼리끼리 합니다. 행정청끼리 합니다. 농장이 같은 행정청, 농장과 같은 급에 있는 주무부 장관 있죠? 주무부서, 주무부 장관, 그 다음에 지자체. 그러니까 지공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무부 장관, 지자체 장은 바로 농지 전용할 때 뭐라고요? 농장과 협의한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거기 가로 2번에 나오잖아요. 주무부 장관, 지자체장은 농장과 협의한다. 1, 2, 3은 읽어주세요. 이런 거 읽을 때 한다. 그 정도니까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에 신고. 저를 봐요. 세 번째. 농지를 전용할 때 신고해라. 전부 다 허가 아니면 협의. 거의 허가죠, 허가. 근데 어떤 거는 신고하랍니다. 즉, 그 지역 주민의 먹고 사는 의식주, 즉 생계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신고만 해라. 대신에 신고도 세종시까지 갈 거 없이 네 살고 있는 거기 지자체장 찾아가라. 누굽니까? 시, 군,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니까 군구예요. 어떤 거냐? 외우지 마시고 읽으면 돼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시설 등등,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 등등, 양어장, 양육장 등등 먹고 사는 의식주 생계 문제는 시, 군, 구청장께 뭐라고요? 신고하라. 그래서 신고는 뭐라고요? 시군구입니다. 농장이 아니에요. 신고, 시군구. 네 번째 뭐냐?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협의.
네 번째. 타용도, 다른 용도죠.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받아라. 협의해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요것도요. 저를 봅니다. 요거요. 일시 사용. 일시 사용의 시군구예요. 아시겠죠? 신구니까 시군구고 일시 사용. 군구랑 시군구 세상 가서 허가받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시 사용은 시군구에게 허가받고 행정청, 주무부 장관, 지자체 행정청은 시군구랑 협의합니다. 그런데 얘는요, 보세요. 일시 사용은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했다가 원상복구합니다. 반드시 원상복구한다는 것. 책 보세요. 보시면 나오죠. 일시 사용 허가 협의인데 1번의 두 번째 줄에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구의 허가 밑에 국가, 지자체, 행정청은 시군구와 협의한다. 이때 어떤 거냐? 기억 다 지우고 간이 뭔가 모르게 간이 시설은 좀 뭔가 좀 약하다.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간이 이런 것 말 들어가는 거. 니은은 주 목적 사업. 세 번째 디귿은 골재 토속 광물 채굴입니다. 골재 토속 광물. 다 같이 시작. 골재 토속 광물인데, 자 2번은 뭐냐? 협의해라. 시군구는 주무장관이나 지자체랑 협의해라. 밑에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복구비용 예치 혹시 안 할까봐 맨 끝에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가볍게 봐주시고요. 이럴 때 4번 그러면 일시사용 허가기간 기억 기간 A 간이 해주기적 용전을 위해서 간이 7년 이내입니다. 간이자가 들어가는 건 7년 이내. 비읍 주 목적 사업은 그냥 그 목적 사업 기간 내에 연도 없습니다. C 기타가 뭐죠? 위에 거 기타 골재 토속 광물 채굴입니다. 아시겠죠? 골재 토속 광물 채굴 골재 토속 광물 채굴은 5년 이내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연장에서 연장 A 간이는 5년 이내. 그러니까 7년 이내 플러스 연장 5년 이내. B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뭡니까? 골재 토속 광물 채굴 골재 토속 광물 채굴은 5년 이내 플러스 연장 3년 이내. 거기까지. 가로 5번은 새로 추가된 법률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게 왜 생겼냐 이겁니다. 농지 운영할 때 허가받고 신고 있는데 여기 신고도 있는데 왜 일시 사용은 신고가 없냐 그 얘기지. 그래서 새로 생긴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요겁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협의입니다. 그래서 저를 봐요. 요거는 4번과 거의 똑같습니다. 일시 사용 누굽니까?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시군구랑 협의해라. 요 내용과 똑같아요. 행정청은 아시겠죠? 무조건 시군구랑 협의해라. 그리고 또 뭡니까? 원상 복구한다. 똑같죠? 그런데 내용만 살짝 달라요. 보시면 가로 1번 똑같죠.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끝에 국가, 지자체, 행정청은 시군구와 협의한다. 특히 기업, 썰매장, 지역, 축제장 등입니다. 들려보세요. 여러분 한겨울에 왜요? 보면은 왜 12월 1월 달에 논에 왜 물대가지고 왜 축제하잖아요. 그러면 잠시 동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이죠. 길어봤자 2개월, 3개월이에요.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기 허가처럼 뭐 7년 이런 말이 안 나오지. 길어봤자 3개월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또 축제 1년 내내 합니까? 아니에요. 한 달 또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고하라.
그러니까 연도가 없는 거예요, 연도가. 몇 개월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썰매장, 썰매장 한다 이런 것들은 잠시 일시 동안 기간 동안 하는구나. 그래봤자 몇 개월이구나. 이때는 신고하고 하고 행정청은 협의해서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니은, 간이 주목적 사업 보니까 그냥 연도가 없잖아요. 그냥 말만. 그죠? 간이 시설, 연도 없이. 그죠? 주목적 사업도 연도 없이.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2번, 시군구는 주무부 장관, 지자체장, 행정청끼리는 밑에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가 있다. 같은 내용이죠. 3번은 돈을 안 낼까봐 복구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4번하고 5번만 묶으세요. 이것만 추가적으로 없는 부분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시군구는 신고받고 며칠 내에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데 만약에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다음날 신고 수리한 걸로 본다. 10일. 6번에 농지 전용 허가의 제한. 그러니까 허가는 허가인데 허가를 제한한다. 허가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냐? 딱 보는 순간 뭔가 좀 깨름직해. 안 좋아. 어떤 경우냐? 대기 오염 배출합니다. 허가 안 된다, 그거는. 폐수 시설 배출 시설 안 된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존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건 우리가 허가 못 해주지. 하지만 그 1번 위에 다만 뭐죠? 도시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허가할 수 있다. 왜?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그죠? 사람이 거주하고 사람이 지역을 통해서 도시지역에서 개발을 통해서 뭘 살기 때문에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만큼만 가능하다. 그 말이죠. 7번에 농지 전용했다가 그 허가를 취소합니다. 취소 사유가 기업,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인데 시옷 별표하세요. 시옷만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냐?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중에서도 연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리을 하나 볼게요. 리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착수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것만 좀 연도 때문에 그래요. 상가리 2번 다 했네요. 농지 보존 부담금. 이것이 과거예요. 농지 훼손 부담금을 좀 발음이 좀 그래가지고 바꾼 겁니다. 좀 세가지고. 농지 보존 부담금. 저를 봐요. 그러니까 농지를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때문에 전용하는 면적이 많을수록 많이 내라 그 얘기예요. 그죠? 농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대신에 돈으로 내라 그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에 허가든 협의든 돈 다 내겠네. 그죠? 전용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요. 농지를 요거 보세요. 전용하네. 얘도 그렇고. 전용, 그죠? 전용. 얘도 전용. 그 다음에 얘도. 일단은 잘 보세요. 근데 농지 보존 부담금은요. 자, 전용하죠? 내야 됩니다. 전용이죠? 내야 돼요. 전용이죠? 내야 돼요. 근데 얘는 전용이 없어. 내 안 내? 안 내. 예, 있었어요. 안 내. 전용이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안 내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내가 문제 풀기 위해 하나의 어떤 얘기고, 자, 전용이라는 말 대신에 4번과 5번은 왜 안 낼까요? 왜? 그렇죠. 원상 복구하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원칙은. 왜? 전용, 즉, 할 때에 내는 농지 보존 부담금보다 오히려 복구 비용이, 원상 복구 비용이 더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겠지. 그죠? 예. 복구하기 때문에
어차피 원상복구 하기 때문에 복구비용, 즉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사용 허가 협의, 일시사용 신고 협의는, 그러니까 결국은 신고나 허가나 협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일시사용이라는 말이 있나 없나, 여기 중요해요. 아시겠죠? 책 봐요. 그러면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사유 다음에 1번부터 6번까지는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자, 그 자가 누구냐? 따라합니다. 농장에게 내야 한다. 보니까 1번도 허가, 2번 협의, 3번 협의, 4번 협의, 5번 협의, 6번 신고, 허가, 협의, 신고인데 아무리 봐도 일시사용은 없어요. 아시겠죠? 일시사용자가 들어가는 허가, 신고, 협의는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일시사용 네 글자 적고 X 하면 되겠죠. 일시사용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가로 2번 사전납부. 저를 보세요. 이거요. 농지보전부담금 있죠. 허가 신청하기 전에, 신고하기 전에, 협의하기 전에 미리 납부합니다. 미리 납부, 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미리 납부해가지고 그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그래, 알겠죠? 낸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이해가 돼요. 환급. 그러면 냈는데 다시 돌려준다, 그 말이죠. 1번, 낸 자의 허가가 취소. 돈을 내고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가 취소되었으니까 이미 낸 돈 환급.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변경, 종전에 사업계획이 아니야. 일단은 환급해주고 변경된 걸 또 어떻게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농지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만큼 환급해준다는 얘기입니다. 4번은 뭐냐? 감면. 깎아준다. 50% 감면은 반 감면, 100% 감면은 전부 안 받습니다. 하여튼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감면. 당연히 국가, 지자체 감면하겠죠. 얘는요, 보나마나 100% 감면일 겁니다. 보나마나. 그 다음에 2번 중요산업시설입니다. 이것도 감면입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신고, 먹고 사는 그 지역 주민의 생계 문제, 의식주 문제입니다. 일정 부분,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감면사입니다. 이렇게만 좀 알아주시고요. 다 했네요. 5번에 근데 안 내요. 안 내면 항상 가상금 부과합니다. 몇 프로? 100분의 3. 농지보전부담금의 3%죠, 3%. 100분의 3이고요. 6번, 용도 변경 승인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가 난 다음에 그 목적대로 사용 중에 있는데 내가 용도를 바꾸고 싶어요. 이제 이거 싫어. 다른 걸 바꾸고 싶어. 5년 이내만 가능해요. 5년 이내에. 5년이 넘으면 안 됩니다.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시군구에 승인받으면 됩니다. 5년 이내 용도 변경 5년 이내 시군구 승인. 용도 변경 5년 이내 시군구 승인. 끝.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고요. 지금부터 책을 좀 버리겠습니다. 자, 들어봐요. 자, 버렸어요. 고생하셨고요. 요약집이 얇아도 내용은 알찹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버리면 안 되고요. 한 두 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또 7, 8일 동안 문제풀이 할 텐데 하여튼 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주 오기 전까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까지 문제 저랑 풀면 됩니다. 풀어오지 마세요. 물론 시간에 허락이 돼가지고 푸는 건 자유지만 대신에 약속. 요거 보고 그 범위 내에서 공부하고 올 것. 이참에 아예 그냥 공부해 와서 저랑 같이 풀 것.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